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체인 코어 팀에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이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비트코인의 어슴밸리드랑 어슴유티엑소, 어슴유티엑소 관련된 지금 제안이랑 드래프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슴유티엑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슴밸리드 그 앞서 있었던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의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 노드가 처음 새롭게 아무 DB도 없이 뜨면은 그거를 가장 최신의 체인까지 싱크 받는 그 과정이 이니셜 블록 다운로드인데 그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느려요. 네, 지금 여러 개선을 통해서 수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업데이트가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지금보다 그 체인의 길이가 훨씬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좀 더 안 좋은 머신들에서는 거의 주 단위까지 걸린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선을 했지만 이게 그 개선이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그 전체 싱크 시간을 ON 미만으로 이렇게 꺾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닌 이상 체인의 길이는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길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 릴리즈 때마다 저 IBD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런저런 개선들을 담아왔었거든요. IBD 시간이 길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왜 화면이 자꾸 꺼질까요? IBD 시간이 길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죠. 새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노드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는커녕 그걸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더 강한 노드, 더 빠른 노드가 있어야만 새로 풀에 참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그 건전성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IBD가 오래 걸리면은 그 싱크 받는 도중에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옆에 계신 이분이 새 노드를 띄우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베스트 체인이 아니라 제가 막 만들어낸 엉뚱한 체인을 이분한테 이게 지금 최선의 체인입니다 라고 주면은 이분은 며칠이고 몇 주고 열심히 그 컴퓨팅 리소스를 활활 태워가면서 이니셜 싱크를 받고 이제 네트워크에 딱 나가죠. 나는 싱크 다 받았으니까 나도 마이너로 참여할 거야 그랬더니만은 다른 마이너들은 너 그 체인 지금 올바른 체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며칠간의 그 노력들이 전부 다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불타버린 그 CPU와 디스크와 네트워크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고 최적화하면은 전체적인 그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트코인 앞서 보시면은 0.5.0 그때쯤까지는 체크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체크 포인트로 지정된 그 블럭이 포함되어 있는 그 체크 포인트 체인은 베리피케이션을 스킵을 해요. 스킵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체크포인트 이외의 다른 포크된 체인들은 어셉트를 하지 않아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체인이 리오거나이제이션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최선의 체인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지금 만들어진 체인 중에서 제일 긴 체인, 제일 해시 파워가 제일 많이 들어간 제일 어려운 체인을 그걸로 인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포크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체인이 궁극적으로 맞는지는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체크 포인트로 지정된 체인 이외에 다른 체인은 지금 싱크 과정에서 올바른 체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올바른 체인은 누가 결정하죠? 하는 그런 되게 좀 탈중앙화에서 굉장히
안탈중앙화 같은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시큐리티 모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되게 많이 불러왔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되게 없애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개선들을 들여왔고, 그래서 0.14.0 릴리즈에서 어순밸리드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어순밸리드는 역시나 체크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어순밸리드 저 블록 해시가 포함되어 있는 저 체인의 부모 블록들을 베리피케이션을 스킵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기능인데, 근데 네, 스킵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싱크 프로세스를 보자면, 노드가 이제 뜨고 나면은 헤더 체인을 우선 받아요. 헤더를 쭉쭉쭉 받아서 헤더들을 복구를 하고, 헤더를 전부 다 받으면은 저 블록 해시 그 블록 바디를 받을 때 이제 어순밸리드가 있고, 그 어순밸리드에 지금 받고 있는 블럭이 어순밸리드에 어순밸리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체인에 포함된 블럭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체크를 밸리데이션을 스킵을 하겠다. 스크립트 인풋이 이제 P2PKH나 이런 애들 시그니처 베리피케이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CPU로 훨훨 태울 거고,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싸그리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스킵하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체크 포인트랑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체크 포인트랑은 다른 점은, 네, 이거는 참고 사항인 거지. 체크 포인트처럼 이게 무조건 맞는 체인이다, 이 체인 이외에 다른 포크 리오거나이제이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 어순밸리드라고 지정된 블락이 포함된 체인이 이제 베스트 체인이 아니게 됐다. 그래서 다른 블락들을 받으면은, 그때는 그냥 일일이 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모드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게 패치에 들어있는 핵심 구현의 전부거든요. 코드가 되게 짧아요. 어순밸리드가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싱크 받고 있는 블럭이 어순밸리드의 앤세스터고, 그리고 지금 베스트 헤더에, 그러니까 싱크 받고 있는 블럭이 역시 베스트 헤더의 앤세스터고, 그리고 체인워크랑 요거는 약간 좀 더 확인자 들어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 이 베스트 헤더는 요 역시 이제 미니멈 체인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순밸리드가 지정이 된 시점에 지금 체인은 한 이 정도 이상의 해시 파워가 네트워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헤더가 지금 싱크받고 있는 저 베스트 헤더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지정된 건 과거에 개발자들이 릴리즈 할 때 확인한 사항이니까, 지금 싱크 받는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해시 파워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올바른 네트워크인 경우에, 그런 체인인 경우에는 2주보다 좀 오래된 시 하루, 그다음에 7일, 그다음에 2주, 그러니까 2주보다 좀 오래된 그런 블락들은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다 스킵하겠다. 스크립트를 실행 안 해보고, 텍스트 인풋으로 들어온 애들은 전부 다 태워버리고, 아웃풋으로 나온 애들은 다 DB에 집어넣고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 2주냐 하면은 이제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옆에 싱크 받고 있는 이분한테 지금 다른 네트워크 상태가 좀 뭐 안 좋거나, 아니면 리오거나이제이션이 크게 일어났으니까 지금 제가 마이닝하고 싱크를 해줄 때 지금 이 어순밸리드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그거를 별 고려 않고 쓰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 옵션이 있으면은, 저는 2주간에 이제 최소한 2주 이상의 해시 파워에 해당하는 당량의 체인을 위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좀 확보를 하겠다는 게 그거고요. 네, 뭐 코멘트를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순밸리드랑 미니멈 체인워크는 이제 매 마이너 릴리즈 때마다, 이게 마이너 릴리즈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노트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미니멈 체인워크도 업데이트하고 어슴밸리드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어슴밸리드는 지금 개발자가 보고 있는 그 블럭 팁에서 두 블럭 뒤에 있는 얘를 어슴밸리드로 그 PR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리뷰 기간 동안에 그 에리어 오거나이제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다른 리뷰어들이 확인을 하겠죠. 네, 다른 그 스크립트로 그 어슴밸리드라고 제한된 값이 실제로 어슴밸리드한지는 다른 리뷰어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대요. 다른 리뷰어들도 자기가 싱크하고 있는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몇몇 개발자들이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어슴밸리드한 게 진짜로 좀 그럴듯하게 어슴밸리드하다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코드에 하드 코딩을 해서 릴리즈를 진행을 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19년쯤에 0.14.0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누군가 싱크를 해서 이제 이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CPU 사용량을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네, 릴리즈 전이랑 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슴밸리드가 저 싱크 속도를 최대 5배까지 개선을 시켰다 그랬는데 여전히 6시간이나 걸려요. 6시간이나 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싱크 중반에도 CPU 한 80%대, CPU 후반에서 이제 거의 CPU 바운드가 돼서, 네, 이렇게 리소스들을 많이 잡아먹고 있죠. 여기서도 IO를 꽤 쓰고 있고, 기가비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전부 다 쓰지는 않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안된 게 어스뮤직엑소예요. 지금 아까 거는 헤더 체인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블락도 일단은 다 받아서 UTXO를 제가 바닥부터 다시 빌드하는 거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검증하지 않다 뿐이지, 계속 네트워크도 쓰고 디스크도 쓰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된 어스뮤직엑소는 아까 전에 어슴밸리드처럼 개발자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 블락은 어슴밸리드로 해달라라고 이제 그걸 고정하는 그런 과정 같이 개발자들이 이제 이 특정 스테이트에 UTXO 셋은 지금 이제 그걸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그 스냅샷에 해시를 코드에 하드 코딩을 하자 라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UTXO 스냅샷 역시도 싱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새 노드는 코드에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어스뮤 UTXO 값을 해시를 가지고서 주변 노드들한테, 부트스트랩 노드들한테 이제 이 어스뮤 UTXO에 해당하는 스냅샷을 주세요 라고 해서 스냅샷을 싹 받은 다음에 그 스냅샷 안에 들어있는 UTXO들을 가지고서 해시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서 해시가 최종적으로 어스뮤 UTXO랑 값이 맞으면은, 그러면은 어스뮤 UTXO에 해당하는 UTXO 셋을 복구를 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체인의 베스트 상태까지 싱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싱크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스냅샷부터 싱크를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노드가 이제 최신 상태까지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참 짧아질 거잖아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최신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은 비동기 태스크를 실행을 해요. 비동기 태스크는 뭐를 하냐면은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스냅샷까지를 쭉 체인을 받아요.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스냅샷 상태까지를 복원을 해본 다음에 스냅샷 상태 UTXO 셋들을 모아서 해시를 떠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스냅샷이 진짜 맞는 스냅샷인지, 해시가 제대로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체인 위에 올라탄 건지를 비동기적으로 검증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어스뮤 UTXO에 대한 제안이었고, 그거는 제안 문서보다 코드 지금 드래프트를 좀 더 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뷰들이 있었고, 리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답들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그런 이슈들을 질문할 수 있겠죠. 어스쮌 밸리드의 경우에는 리오거나이제이션을 인정하니까 이게 지금 어스쮌 밸리드 다른 사람이 조작한 어스쮌 밸리드는 만약에 그게 틀린 거면은 뭐 좀 느리지만은 어쨌든 그 베스트 체인까지 싱크를 할 건데,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작하는 데는 체인워크가 이제 그 조작을 더 어렵게 만들 텐데 UTXO 셋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기를 가지고서 옆에 계신 분한테 그걸 전달하려면 UTXO 셋을 그냥 맘대로 조작한 다음에 스냅샷 그 어스쮌 UTXO 해시 값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주고 나면은 사실 그거를 조작을 좀 더 어렵게 할 그런 장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은 그러면은 유저가 CLI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곧바로 따라오겠죠. 그럼 하드코드되어 있는 그 어스쮌 UTXO 값은 어떻게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은 코어 개발자들이 배포하고 있는 비트코인 코드와 그 릴리즈 바이너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쓰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은 그저 코어 개발자들이 어떤 체인이 올바른 체인인지를 지금 결정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래요. 어스쮌 밸리드처럼 만약에 그 어싱크로너스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받은 스냅샷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버리겠죠. 이런 얘기는. 네. 그리고 이제 저거를 컨센서스 룰이 지배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헤더 체인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저 어스쮌 UTXO 값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 저 앞 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 코어 개발자들의 그런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해볼 만한데, 근데 그렇게 컨센서스를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당연히 뭐 지금 서드파티 클라이언트들도 엄청 있을 거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아직 어스쮌 UTXO에 대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갖자. 우리는 일단 이걸 가지고 실험을 좀 해볼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컨센서스 룰에 넣는 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트 루트가 뭔지가 블락 헤더에 들어가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스테이트 루트를 만드는 머클트리의 스펙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클트리의 스펙 자체가 컨센서스의 룰이기도 해서 이거를 뭐 똑같은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생겼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스펙대로 저장하지 않으면 컨센서스 룰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거를 헤더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UTXO를 저장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데이터 구조를 구현체가 바꿔도 상관이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이슈, 어쮌 UTXO 때문에 어떤 스테이트 루트에 해당되는 거를 반드시 헤더에 포함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컨센서스 룰 자체를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후에 더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가 나왔을 때 걔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슈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적인 그런 측면의 질문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지금 스냅샷부터 끝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스냅샷까지 어쨌든 지금 헤더랑 블락이랑 이런 걸 다 받고 다 리플레이를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받았던 그 스냅샷만큼의 용량을 지금 낭비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3기가 정도는 낭비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IBD 크기에 비해서 IBD 하고 나면은 그 DB 크기가 한 200기가 정도 되는데 200기가에 비해서 3기가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하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검증하는 그 임시 데이터베이스는 네, 그 지금
그 풀노드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는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분리했으면 뭐 디스크도 분리해서 로드도 분리할 수 있을 거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캐시 크기, 메모리 사용량도 늘어날 거지만은 대부분 캐시가 이제 IBD의 성능에 큰 영향을 더 주니까 그 플로드로 활동하는 때 성능보다 네. 그래서 이제 IBD 쪽에다가 조금 더 할당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캐시를 쪼개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IBD를 우리가 그 어싱크로너스하게 제네시스부터 스냅샷까지 검증하는 작업을 스킵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노드에서 그 히스토리 프로닝을 원한다면은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제안에서는 비트코인의 시큐리티 모델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킵하는 얘기는 네,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까 접근법 했어요. 자체가 네, 뭐 시큐리티 모델을 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비트코인의 시큐리티 모델과 똑같은데 IBD를 빨리 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으로 제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없어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달라지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에는 그 전에 SPV라고 심플 뭐의 약자죠?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 네, 심플 페이먼트 베리피케이션. 네, 그 좀 노드를 가볍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네, 왜 그것과 그 어싱크로너스하게 IBD 하는 거를 병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놀랍게도 어스미 TXO를 구현하는 방식이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코드들을 재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네, 뭐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슴밸리드 관련된 내용은 저기 뉴스랑 체인지로그랑 커밋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커밋을 보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어슴밸리드까지 오는데 히스토리는 저 뉴스의 내용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슴 UTXO는 저 GitHub에 있는 저 프로포절 저장소에 가보시면은 네, 프로포절이랑 그다음에 그 리뷰들이 있었던 거 반영한 히스토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아마 네, 지금 드래프트 작성하고 있는 드래프트 구현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드래프트 구현을 해서 지금 리뷰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 그 정식으로 들어간 건 아닌 거네요. 네. 질문? 혹시 코드 체인은 이런 식으로 폴체인도 그 스냅샷 싱크 관련된 제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는 POW가 아니고 POS 방식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하이트의 밸리데이터가 누군지를 알면 사실 어시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점을 반영해서 지금 이성찬님이 스펙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치시죠. 와.